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좀 더 빨리 두 번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나타났어야 하는데, 이번 방학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긴 방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계속해서 재밌게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참 영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잘 찍는 이런 유튜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더 빠르게 저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은 그 단어를 제가 되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청자 여러분님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앞으로 활장님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단어를 골랐냐면은 제가 이제 카이로프랙터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건강한 그런 정보도 드리고 싶고 카이로프랙터에 대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어깨를 활짝 펴고 그리고 얼굴도 활짝 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활짝님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바로 카이로프랙틱 대학교, 뉴질랜드에 있는 카이로프랙틱 대학교를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양한 어떤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 그런 위주로 한 8가지 정도의 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답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Q&A 형식으로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대학은 어디에 있나요? 네, 저희 카이로프랙틱 대학은 일단 뉴질랜드 그 단어로는 NZCC라고 일단 해요. New Zealand College of Chiropractic. 그리고 이 뉴질랜드 카이로프랙틱 대학은 오클랜드에 있어요. 그리고 오클랜드에서도 가장 중심지인 시티를 기준으로는 자동차로 안 막혔을 때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마운트 웰링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멀지 않고 교통도 좀 편리하게 돼 있는 편이에요. 카이로프랙틱 대학교는 어떻게 입학할 수 있나요? 네, 뉴질랜드 카이로프랙틱 대학은 AUT라는 먼저 대학에서 1년 과정으로 Applied Science라는 그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는 이제 베이직한 그런 사이언스 과정의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1학기를 일단 마치게 되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카이로프랙틱 대학교에서 인터뷰를 보라고 이제 응시하는 그 시점이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인터뷰를 또 한번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AUT의 그 1년 과정의 성적 그리고 이 인터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또 저 같은 경우에는 AUT 대학을 어떻게 입학했냐면요. 일단 IELTS 5.5 이상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원서를 쓸 때 대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졸업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졸업했던 뭐 대학을 쓰고 아마 그런 카테고리로 해서 제가 좀 더 쉽게 IELTS 5.5 이상이 돼서 그 요건을 충족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저의 지원 자격이 돼서 AUT에서의 그 1년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국제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카테고리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영주권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카이로프랙틱의 대학 입학 자격은 사실 IELTS 7.0 이상이에요. 오버럴 7.0.
그래서 총 4가지 카테고리의 시험이 있는데 IELTS에서는요. 그 중에서 또 오버럴 7.0이면서 6.5 각각의 카테고리 중 하나라도 6.5가 되어서는 6.5 이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꽤 어렵다고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훨씬 이 점수는 맞기가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쉽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빡세게 좀 공부를 하시면 IELTS 7.0 오버럴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 정원은 몇 명인가요? 네, 저는 사실 2021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저희 뉴질랜드가 아예 외국인들을 들어오는 것을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 수가 그때 70명이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 학생들이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리 왔던 학생들만 받게 되면서 국제 학생의 그 숫자가 한 5명?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이제 국제 학생들의 비율도 50% 그리고 여기 국내 학생들의 비율도 50% 해서 총 100명의 학생들을 올해 입학시키는 걸로 들었습니다. 더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건 제가 이제 학교를 가봐야 아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작년에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학생들의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들어오는 그런 경쟁률도 국제 학생의 경우가 훨씬 더 쉽겠죠. 네. 그리고 그 비율. 국제 학생들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냐면 캐나다인들이 제일 많이 와요. 그 다음으로 아마 호주나 유럽,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인들이 제일 많이 또 오는데요. 그 이유가 홍콩에서는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또 카이로프랙터로 일하는 게 합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대만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국제 학생들의 비율이 채워지고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의 국제 학생은 제가 본 적이 없네요.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경쟁률 자체는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단 그 카이로프랙틱 대학 가기 전에 AUT 있었을 때 그 카이로프랙틱을 가고자 이 어플라이 사이언스를 들었던 학생들이 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70명을 결국 뽑았지만 70명 훨씬 더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또 패스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로 또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성적이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거는 또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잘 못 봐서 떨어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떨어졌다고 또 그 열정이 있는 학생들은 또 그냥 둘 건 아니죠. 다시 또 어플라이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원하는 시기에 사실은 떨어졌다가 또 어플라이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70명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때는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알기로 100명으로 좀 늘어서, 네, 좀 더 많이 뽑게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또 50명만 국내 학생을 뽑으면 확실히 국제 학생들의 그 경쟁력이 더 줄겠죠. 왜냐면 아무리 그래봤자 국내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가 재학생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 학생들이 확실히 이 학교에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뷰에 관련된 팁을 주자면 제가 봤을 때 여기 학생들이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의 학생들의 성격은 좀 대부분 좀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좀 리더십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면 좀 더 그 인터뷰 채점하시는 분들이 아하, 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이건 물어볼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했냐. 그러면은 이런 봉사활동. 왜냐면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사람들을 잘 돕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AUT 다니는 동안 봉사활동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커뮤니티에서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네. 하지만 뭐 살면서 봉사활동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총 몇 명 과정인가요? 네, 카이로프랙틱 일단 대학에 입학해서는 총 4년간의 과정을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AUT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디플로마 1년 과정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은 5년 과정을 다 이수해야지 카이로프랙틱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학비는 매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000불에서 19,00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뉴질랜드 달러 기준이라서 또 이거를 한 학기당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매 학기당은 약 한화로 715만 원에서 755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영주권이나 이 시민권이 있는 국내 학생들의 그 학비입니다. 그렇다면은 국제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이거의 2배가량의 학비를 더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비싸죠.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네, 제가 좀 전에 언급하다시피 지금 한 학기 이렇게 그 학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보통 스튜던트 론이라는 거를 이제 학자금 대출을 대부분 빌리게 돼요. 그런데 이 빌리는 과정은 스터디 링크라는 그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 학기마다 이 스튜던트 론이 나와서 학생들이 이제 학기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자 없이 스튜던트 론을 갚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한 게 커리큘럼이 아닐까요? 일단 1학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학년 때는 이제 이론 수업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 중에서도 의학 관련 기초 수업, 병리학, 해부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철학 그리고 또 테크닉에서도 이제 기본 동작들을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외울 게 참 많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2학년에 접어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테크닉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계속해서 이제 뭐 병리학이라든지 또 신경학, 저희는 신경학을 좀 심화해서 배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경학을 뭐 뉴로 2, 뉴로 3 이렇게 매 학기마다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2학기 때는 이제 엑스레이 판독학을 배우게 돼요. 이것은 이제 진짜 카이로프랙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배웠을 때 좀 너무 신기했고 엑스레이 이렇게 쫙 깔린 곳에 깜깜하게 들어가서 엑스레이들을 봤을 때 좀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들의 척추 상태라든지 정상적인 이제 뼈들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2학년 이제 들어서 또 중요한 부분은 환자들을 이제 보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들을 진행하는데 그 테스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실습 관련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기말고사도 다 이렇게 필기 시험이었던 반면에 2학년 때는 실습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진짜로 그 교정,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이제 1학기 때 학생들에게 이제 먼저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돼서는 진짜 이제 일반 환자들이 저희 대학교에 와서 클리닉 예약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3학년 때는 더 배우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3학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7과목을 지금 1학기 때 듣게 되고 2학기 때는 6과목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 신경학 심화로 또 배우고 엑스레이도 또 심화로 배우고 그거 외에도 심리학 그리고 뭐 또 양리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인턴 과정까지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더더욱 이제 환자를 봐야 하는 수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4학년 이제 2학기 말에 접어들면은 전체적인 그동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졸업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졸업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야지만 이제 4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와,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학년 때는 1학년이 너무 힘들었고, 2학년 되니까 또 2학년이 너무 힘들고, 3학년 이제 끝났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3학년이 제일 힘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지금 카이로프랙틱 대학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참 하다 보면은 보람이 있을 때도 많고 또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은 게 카이로프랙틱 대학이 수업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장님들 어떠셨나요? 좀 흥미로운 얘기였나요? 카이로프랙틱이 참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생소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몇몇 프로그램에선 사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을 이렇게 하면서 척추를 교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활장님들은 이 부분을 좀 알고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대학에 대한 오늘 소개를 좀 해보았는데요. 다음 편에도 이제 제가 2편으로 카이로프랙틱 대학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할 텐데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이제 제가 어떻게 카이로프랙틱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궁금한 카이로프랙틱 대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또 참조해서 2편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장님들 어깨를 활짝 펴고 얼굴을 활짝 펴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